마켓별 시간입니다. 지난 주말에 잭슨홀 회의가 열렸습니다. 양쪽 완화 축소가 기정사실화됐지만 또 반대 의견도 분명히 있었는데요. 양쪽 완화 축소를 너무 빨리 하면 분명히 부작용도 있다라는 언급도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정리를 해볼 텐데요. 이준희 앵커 준비했습니다. 지난 주말에 열렸던 잭슨홀 회의에서는 대부분의 중요한 위원들이 불참한 채로 진행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랬던 가운데에서도 이 양쪽 완화 축소를 반대하는 의견이 제기가 돼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함께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먼저 라가르드 IMF 총재가 미국의 출구 전략에 반대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잭슨홀 회의에서 그녀는 아직 출구 전략을 시행할 때는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양적 완화와 같은 비전통적인 통화 정책은 여전히 중요하다면서 이 기존의 유지 입장을 고수한 건데요. 세계 경제가 얽혀 있는 만큼 공동 목표를 반영해서 출구 전략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준 총재 역시 양적 완화 축소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양적 완화 축소를 굳이 서두를 필요는 없다면서 정책 변경정에 차분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올해 FOMC 투표권을 갖고 있는 위원이라서 더욱더 신뢰성을 키웠습니다. 대부분 9월에 양적 완화 축소를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발언은 새삼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 퇴임을 앞두고 있는 버냉키의 결정 어떻게 될지 더욱더 세간의 이목을 끌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주요 소식들 만나봤습니다. 네, 오늘 마켓뷰 시간은 이트레이드 증권 WM센터의 정영훈 차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도 많은 잭슨홀 회의나 양적 완화 축소 우려감에 대한 이슈가 위에 주요한 이슈였다면 이번 주도 한 3차례에 걸쳐서 연준 총재들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주말에 나온 그 주택 지표가 좀 부진하면서 양적 완화 축소가 좀 연기되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분석들 필요하겠네요. 일단 9월달 17일, 18일 날 FOMC 회의에서 결정 나는 것들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나는 것도 그 축소가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어떤 지표들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연준 위원들의 연설에 따라 가지고서 장중에 이제 등락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커다란 줄기는 이미 축소로다가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에 따른 불확실성은 아마도 이제 9월 중순이 되면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서부터 그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 좀 예방 주사를 맞고 있는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막상 그 양적 완화 축소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계속적으로 다 증시했다가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실제 실행이 됐을 때는 그렇게 큰 충격이 없을 것이다라는 것 예상도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불확실성이 문제지 이것이 9월 FOMC에서 실행이 된다라고 확정이 되더라도 오히려 안정감을 줄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자, 이번 주에 주요한 이벤트 가운데 미국의 2분기 GDP 성장률 발표가 되고요. 또 여러 이슈들, 글로벌 지표들 있습니다. 통해 확인할 점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일단은 미국의 경제 지표가 가장 중요한 그 변수가 될 텐데요.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 증시의 그 출구 전략의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단초로서 이제 경제 지표들이 계속적으로 다 중요한 그 위치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지표가 부진했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현상들은 아마도 좀 단기적으로 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국의 경제 지표는 계속적으로 좋게 나와야지만 그 증시의 어떤 지지력이라든지 추가 상승을 좀 노릴 수 있다라는 것들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6일 날 이제 내구재 소비 지표라든지 아니면 27일 날 소비자 신뢰 지수, 29일 날 있는 그 국내 총생산 GDP 증가율 수치들을 발표를 하는데 이번 주에 나오는 그 발표가 되는 그런 지표들보다는 아마도 이제 다음 주에 예정이 되어 있는 ISM 제조업 지수라든지 아니면 그 고용 지표가 아마도 이런 타이밍을 잡는데 더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번 주에 발표되는 미국 지표가 그렇게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국 지표는 이제 그 역으로다가 생각을 해서 안 좋게 나오면은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은 아마도 이번 주에 좀 국한될 가능성이 많고요. 오히려 지표가 좋아야지 증시가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상식적인 그런 장들이 아마도 9월 중순에 있는 FOMC가 되기 전까지는 시장의 성격들이 그렇게 좀 바뀌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지표들도 주요하지만 다음 주에 나오는 지표들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겠네요.
지금 양적 완화 축소, 미국에서의 이슈를 토대로 지금 인도와 인도네시아, 태국 등 동남아의 금융 위기가 크게 발발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인남이라는 단어까지 나오던데 참 한국 사람들 단어 잘 만들어내요. 자, 그러면 이번 주에 또 인도의 2분기 GDP도 발표가 된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영향과 체크할 점들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뭐 인도나 인도네시아의 지금 현재 상황이 예전에 금융위기 상황만큼 나쁜 상황들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신흥국들에서는 이런 자금 유출에 대한 그런 경계심 때문에 각국 중앙정부에서 어느 정도 통화 정책들을 강력하게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아마도 이번 주에 그런 내용들이 나올 텐데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미국을 비롯한 그 선진국으로 그 동남아시아에 있는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 자금이 옮겨가는 그런 유출 속도가 이번 주에도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 뭐 3주 정도 기간을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런 자금의 유출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아무래도 그러한 뭐 이제 인남이의 그 영향들이 좀 잦아드는 그런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인도나 인도네시아 쪽에 그 특히 그쪽만 한정이 돼가지고서 이렇게 뭐 금융위기처럼 이제 뭐 그 통화가 좀 폭락을 하는 그런 사태를 보고서 여러 가지 뭐 이제 가십들이 많이 있는데요. 뭐 그 중에 하나는 뭐 미국의 말을 좀 잘 안 듣는 그런 이제 나라들의 뭐 이제 그 뭐 이제 시범 케이스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추측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우려할 만한 사항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괜히 그런 학습 효과 때문에 예전에 그런 금융 위기가 또다시 오지 않을까. 너무 확대 해석은 좀 경계를 해야 되겠네요. 더불어서 지금 국내 수급 상황을 같이 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신흥국의 외국인의 자금이 이탈된다라면 국내 증시에도 이것을 피해갈 수가 없겠죠. 그런데 지난주를 돌이켜보면 외국인들의 매도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봤을 때 좀 제한적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진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까? 올해 상반기 때 국내 증시는 그 QE 그 효과를 좀 못 봤습니다. 외국인 자금들이 상당히 좀 들어와가지고 주가가 올랐어야지 정상적인데 우리나라는 뱅가드 펀드의 그 매도 때문에 오히려 외국인 자금들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후로다가 신흥국에 대해서 자금 유출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외국인들의 매도할 부분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뭐 그 신흥국에서 빠져나간 자금들이 또 고수익을 노리고서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국내 증시로다가는 외국인 투자 자금들이 다시 또 올 가능성도 많은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이 그렇게 우려할 만큼 그 나쁘지 않을 거다라는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우리나라 증시를 좀 받치고 있는 연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연기금이 추가적으로다가 그 10% 룰이 좀 풀리는 게 이번 달 말로다가 기점으로 해서 국민연금이 10% 이상의 주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대형주들에 대한 국내 연기금들의 추가적인 매수들이 충분히 예상되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수급 여건들은 당분간은 좀 양호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상반기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외국인 들어온 게 없다. 그래서 그렇죠. 반대로 나갈 것도 그렇게 없다라는 부분인데요. 이번 주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전략들 세워주시죠. 일단 뭐 지난주에 급락을 좀 회복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또 월말이기 때문에 윈도우 드레싱의 효과들을 충분히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기금이라든지 아니면 기관 위주의 그 매수하는 그런 종목들의 그 키 맞추기가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있는 뭐 중국의 PMI 지수들이라든지 중국 경기 회복을 뭐 예상을 해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단기간에 많이 빠졌었던 뭐 화학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조선 같은 중국 관련주들에 대한 반등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지난주 낙폭 화학, 철강, 중국 관련주의 반등까지 예상을 해봤습니다. 이트레이드 증권 WM센터의 정영근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